푸조 406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 택시 있잖아요. 푸조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였었거든요. 얼핏 보면 좀 확실히 우르스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역시 얘는 속도를 줄이면 안 돼. 다시 밀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워트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와 정말 최악의 여름입니다. 정말 뜨거운 폭염과 끝나지 않는 열대야. 와, 곧 가을이 오겠죠.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의 408인데요. 요거 신차 아니고요. 네, 제가 조금 늦게 시승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푸조 브랜드를 제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푸조를 처음 경험했던 게 이제 306에서 307로 넘어가던 그 시기거든요. 푸조 406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 택시 있잖아요. 그 택시에 나왔던 그 정말 예쁜 그 멋진 푸조 406 세단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던 주름을 잡았나?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시기에 푸조를 접했고 푸조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였었거든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검소하게 생겼는데도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안락하면서도 안정감도 정말 잘 구현해내는 정말 멋진 자동차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가 워낙 많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정말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브랜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푸조도 나름 굉장히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를 많이 하면서 계속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408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308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휠 베이스도 더 키우고 차체도 더 키우고 그리고 키도 조금 더 키우고 해가지고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308의 크로스오버가 아니고 408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아무래도 308보다는 조금 더 윗급으로 고급스럽게 포지셔닝한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4라는 숫자가 돌아온 것에 조금 방점을 찍고 싶은 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 푸조의 황금기가 그 406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푸조 디자인의 정말 아이코닉했던 모습이 그 406 택시에 나왔던 그 406이었거든요. 그리고 406을 베이스로 한 406 쿠페도 있었어요. 와, 스타일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 시리즈가 없어지고 세단은 5 시리즈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3 시리즈는 해치백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어쨌거나 4라는 숫자가 돌아왔다는 것. 근데 특히나 이번 408은 딱 봤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그 406의 그 디자인 파워, 그게 약간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좀 반갑습니다. 네, 그 외에는 참 아쉬움과 부침이 많이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 휠 베이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790mm면 길이는 4700이거든요. 이 4700, 2700이 예전에 늘 말씀드렸던 산타페 CMDM이었었는데 그 CMDM이랑 길이는 똑같은데 휠 베이스는 그것보다 훨씬 길죠. 지금 현재 아반떼랑 비교하면 아반떼가 길이가 얘보다 조금 더 길고 휠 베이스는 얘가 많이, 아반떼는 2720을 쓰니까 휠 베이스는 얘가 많이 길죠. 근데 이제 척 보더라도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W급 차처럼 보이거든요. 키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체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반떼보다는 좀 더 많이 커 보이긴 하지만 길이가 4700인 걸 생각해 보면 약간 아반떼의 파생형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격이 GT 트림이 4690만 원이면 거의 4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4700이면 뭐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구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 그랜저도 이제 중위권 정도의 트림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정도고, 뭐 아반떼, 소나타는 완전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넣더라도 4천이 막 넘어가니까 사실 4,690만 원이라는 가격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정말 많이 힘든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푸조 408이 갖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은 앞모습은 뭐 308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엠블렘. 이거 408이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람보르기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걸로, 저도 봤을 때 저기 C필러 쪽에서, D필러 쪽에서 약간 람보르기니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우루스 느낌이. 근데 마침 여기 그 엠블렘조차도 방패를 넣다 보니까 여기 안에 황소가 들어가 있으면 좀 람보르기니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엠블렘이고요. 위에 408이라고 붙어 있죠. 308은 여기 이제 308이라고 붙어 있고,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도 좀 독특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GT 트림에는 오토 하이빔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번에 308의 GT 같은 경우에 매트릭스가 적용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들어와 있는 거, 요거 사자의 이빨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푸조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옆모습 보시면 이 차의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최저지상고가 살짝 더 높아졌죠. 그런 만큼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이 확실히 잘 살아 있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이쪽 C필러에서 D필러 요 부분, 이 부분은 얼핏 보면 좀 확실히 우루스 느낌이 납니다. 네, 우루스는 키가 이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죠. 특히나 여기 뾰족한 여기 스포일러 위에 있는 루프 스포일러까지 연결이 되면 확실히 좀 우루스 느낌이 나서, 그런 점에서도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컬러가 여기 그레이잖아요. 여기 이제 티타늄 그레이라는 신규 컬러인데, 요거 말고 옵세션 블루라고 신규로 적용된 그 파란색, 그 파란색은 진짜 예뻐요. 이 디자인하고 푸조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랑 파란색이랑 정말 잘 어울려 가지고 그 차는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예. 자, 휠도 19인치나 되는 휠을 적용해 놓긴 했습니다만, 타이어는 좀 폭이 좁아 가지고 약간 연비에 신경을 더 많이 쓴 그런 세팅입니다. 미쉐린 E 프라이머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205-55R19, 205니까 폭이 좀 좁긴 하죠. 네, 아무래도 연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푸조의 이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하체 세팅하는 엔지니어링 실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락한 느낌인데도 안정감도 정말 좋거든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데, 최근에 이제 완전 새롭게 변해져 가고 있는 이런 푸조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집니다. 자, 확실히 408은 뒷모습 말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는 뒷모습, 특히나 이 C필러, D필러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볼 수 있는 이쪽이 확실히 제일 멋있어요. 그렇죠? 이제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이쪽 팬더랑 이 라인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기 뾰족한 루프 스포일러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강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휠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앞바퀴 굴림 세단들이 휠베이스는 좁고 길이는 길고 하다 보니까 앞뒤 오버행이 길어서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 차는 휠베이스까지 굉장히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뒤쪽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SUV 같은 느낌도 살짝은 납니다. 그렇죠. 쿠페형 SUV 같은 느낌이 조금 나잖아요. 우루스가 그런 스타일이긴 하잖아.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 약간 외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우락부락한 그런 SUV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이게 308 같은 경우에는 외건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308 SW가 있는데, 그 SW보다도 훨씬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그런 모습이고요. 와, 트렁크는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굉장히 반듯하면서도 깊이도 꽤 있어 가지고요.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아래에는 이렇게 하면
여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눕히게 되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단차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높아 가지고 이거는 뭐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뭐 차박이라든가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일상생활에서 활용도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이게 패스트백처럼 열리기 때문에 큰 화물을 넣고 빼기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짐 가구나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싣고 하다 보니까 2열 시트를 눕혀 가지고 이렇게 넓게 공간을 쓰는 거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조 입장에서는 굳이 SUV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개념으로 이 408이 꽤 괜찮은 대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엔진은 3기통 가솔린 1.2 터보 퓨어테크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다운사이징을 정말 제대로 했죠. 자동 8단 변속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변속기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말씀드릴 때 다운사이징을 하다 보니까 배기량도 많이 낮아지고 또 3기통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3기통 1.2 터보를 다양하게 많이 경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출력도 뭐 131마력 되고 토크가 23.5kgm나 되니까 사실 힘에서 일상적인 용도로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용도 자체가 막 달리기 위한 차라든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일상적인 용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워낙 그다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도 않고 또 가격도 아무래도 많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131마력 토크 힘은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사실 이제 308을 먼저 만나봤을 때 그때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면을 이게 약간 뭐랄까요, 기하학의 조합 같은 느낌이 진짜 강하거든요.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을 정말 교묘하게 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진짜 기하학의 향연인데요. 지금 아이콕핏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꽤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여기 계기판이 이 스티어링 휠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주행하면서 약간 스티어링 휠 위로 속도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보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해주는 요 아이콕핏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10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좀 약간은 푸조스러운 느낌이긴 하죠. 여기 밑에 지금 아이토글 디스플레이라고 추가로 하나 더 들어있는데 요건 이제 GT 모델에만 요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메뉴들이 빠져나와 있어서 홈, 미디어, 온도 조절, 내비게이션, 전화. 이게 속도가 이게 화면 열리는데 매번 창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 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례대로 넘어가면 창만 계속 열리는 거지. 근데 밑에 보시면 버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온도 조절, 그다음에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상 깜빡이 버튼도 붙어 있고. 근데 보시면 여기도 온도 조절이 있고 여기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이제 요 창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로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지금 요 창을 만들어 놨을 때는 지금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여기 직경이 상당히 작죠. 이거 지금 뭐 여러 모델에서 같이 쓰고 있는 그 스티어링 휠인데요. 위도 자르고 아래도 잘라 놓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스티어링 휠이 작으면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작을 해보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보려면 이 스티어링 휠 위로 이렇게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그러자면 결국은 이게 스티어링 휠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은 베이에 붙어 있는 듯한 그런 자세가 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렇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차로 유지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붙어 있고 이쪽에는 오디오 같은 그런 정보들이 리모컨이 붙어 있습니다. 변속은 여기 지금 토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밀고
아래로 당기는데, 요게 이제 그 아래쪽에는 원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원통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요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수동돼 있고, 아무래도 공간에 좀 제약을 덜 받기도 하고, 속에 이렇게 집어 넣어 놓아 가지고 조작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오작동이나 이런 우려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잘 해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고, 푸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약간 엔진의 응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지기도 하지만, 특히 가상 사운드가 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보면 이거 갑자기 스포츠카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푸조는 시트가 굉장히 독특한 게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사이드 볼스터가 꽤 불룩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시트가 우락부락한 그런 스타일인데, 안쪽에 스폰지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이거는 꽤 오랫동안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앉아보면 여기 막 앉을 때, 걸터 앉을 때 여기 이렇게 허벅지가 걸려가지고 막 쓸릴 정도로 굉장히 불룩하고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과격한데, 근데 시트는 굉장히 편안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승차감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안쪽에 가죽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앉아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몸도 잘 잡아주고 좋습니다. 지금 이게 홈 화면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톰톰 내비게이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핸드폰 연결해서만 쓸 수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내비게이션이, 자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국산 내비게이션에 비해서는 쓰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3D 형태로도 검색, 음성 검색이 없지. 음성으로 검색이 안 되고요. 지금 미디어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그죠? 통풍 시트가 없는 거는, 특히나 이게 가격이 지금 4,690만 원인데 통풍 시트가 없는 거는 좀 치명적이죠. 3D 디지털 클러스터, 요거 하시면 지금 계기판이 3D 형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 3D가요, 이게 가상 3D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국산차에도 3D 계기판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가 사람 눈을 감지한 다음에 사람 오른쪽 왼쪽 시각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3D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거는 가상 3D가 아니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3D를 꺼버리면 앞쪽 디스플레이는 끄고 뒤에만 켜지게 하는 거고요. 3D를 켜게 되면, 그러면 뒤쪽에 있는 숫자는 지우고 그 숫자를 앞쪽 스크린에 띄워 가지고 입체로 보이는 거죠. 여기 움직여 보면 실제로 이게 그 두 개의 상이 디스플레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실내 색상에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이 정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색상, 이거는 이제 계기판 컬러가 바뀌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액티브 스포츠 사운드는 켜놓도록 할게요. 이게 보통 이게 잘 안 키는데, 푸조는 이거 액티브 스포츠 사운드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켜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애니메이션, 내부 애니메이션, 이게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 작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요. 화질이,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예. 설정해서 후방 카메라 청소도 있습니다. 눌러볼까? 지금 보이세요? 막 물 뿌리는 장면도 보이죠? 네.
푸조는 시승할 때마다 사실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차의 특히나 하체, 승차감과 어우러져 있는 그 안정감, 그 매력적인 감각이 늘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느낌일지 기대를 가지고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하면 확실히 하체는 요철들을 잘 걸러주고 조금 부드러운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경쾌한 맛이 조금 살아있어요. 이게 약간 푸조의 특성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탔던 308 최신 모델 말고요, 예전 308 같은 차들에 비하면 조금은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힘은 사실 뭐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주행해보면 뭐 특별히 경쾌하게 나간다든가 그런 느낌 없이 무난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할 때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안내음이 되게 사무적이다. AI도 조금 딱딱한 그런 AI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네요. 힘이 뭐 부족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3기통의 배기량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가속을 하려고 하면 엑셀을 조금 깊이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갸르릉 하는 소리가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확실히 뭐 조용한 건 여전히 조용해요. 이게 1.2L의 131마력이라고 하더라도 힘은 상당히 좋아요. 와, 방금 속도가 꽤 높았는데도 그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나 뒤쪽이 토션빔이잖아요. 근데도 덜컹하는 느낌 하나도 없이 그 속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기억으로는 과속 방지턱 넘은 속도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빠른 속도에 가깝게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도 그 부드럽게 넘어가는 실력은 거의 최고 좋은 수준인데요. 이야, 푸조의 하체가 이렇다니까요.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역시 뭐지? 롤은 조금 있긴 한데도요, 이게 휠베이스가 꽤 길잖아요. 근데도 롤 녹제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야, 힘이 부족하네. 힘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밀어주는 느낌이 없어. 하체는 굉장히 매끄러운데,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서 약간 그랑한 소리도 나죠. 얘는 속도를 줄이면 안 돼. 다시 밀 수가 없어. 와, 야, 이렇게 타는 건 진짜 처음이네. 밀 수가 없어. 야, 핸들의 응답성이 뭐 아주 예리한 정도도 아니고, 롤은 조금 있는데도 안정감은 비교적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 308 이런 느낌은 좀 아니긴 하네요. 이게 휠베이스도 길고 그리고 지상고도 살짝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패키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신 푸조의 하체 세팅 성향이 조금은 더 노멀한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건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늘 극찬을 했었던 그런 푸조의 쫀득쫀득한 그런 하체 느낌은 조금 희석되긴 했네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갸르릉한 느낌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에어컨까지 다 끄고 한번 그래도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네. 수동 모드로도 쓸 수도 있긴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를 쓰더라도 뭐 응답성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방금 코너에
코너에서 그냥 이게 오르막 코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엑셀로만 밟아가지고는 오르막에서 미끄러뜨릴 수가 없어요.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방금은 좀 속도를 높여가지고 높은 속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스키드를 내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언더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요. 이게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밀어주면서 언더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꽤 뉴트럴하게 그렇게 해서 스키드를 쭉 내면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네요. 이게 아무래도 408이 되면서 차가 많이 커지고 그리고 또 더 무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 1.2L 터보 엔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하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편하게 쓰기에는 부족하진 않은데 방금처럼 이렇게 오르막에서 좀 스포티하게 주행해 보려고 밀어보면 그때는 여지없이 힘이 부족한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저 코너를 수많은 차들 가지고 밀어봤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 보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난번에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그 차도 저기에서 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됐었는데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 나름 괜찮았는데 이 차는 좀 힘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에 바람 소리가 조금 있네요. 자, 보셨던 것처럼 뭐 가속은 막 빠르게 가속하는 차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타기에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가격을 생각해보면 패키징 자체가 워낙 괜찮거든요. 사이즈라든가 크로스오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가격까지 고려해보면 여기에 2.0 터보 정도 얹어가지고 이 가격이면 그래도 국내에서 또 모르죠. 또 푸조의 나름 예, 그 푸조의 부드러우면서도 그 경쾌한 그 서스펜션 감각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가 많이 커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희석돼 버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좋긴 합니다만 푸조에 기대했던 그런 경쾌함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고 거기다 힘까지 뭐 그냥 파워풀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되어 있어서 그 앞차를 따라서 정차까지는 지원을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정속으로 혹은 고속으로 주행해 보면 안정성은 상당히 괜찮아요. 또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속 주행하게 되면 연비도 뭐 꽤 잘 나오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푸조가 이제 뭐 디젤을 워낙 오랫동안 써와 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가솔린이 배기량이 좀 낮긴 하지만 최근에 뭐냐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는 아니어 가지고 연비가 뭐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가격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참 아쉬움이 많네요. 이게 그 예전 푸조 3으로 시작하는 그 해치백들은 사실 나름 매력이 진짜 있었거든요. 뭐 첨단 장비라든가 막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부족해도 프랑스산 해치백 특유의 그 부드러움과 민첩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 차는 이제 이름이 4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타일이 정말 멋진 푸조 408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좀 지나긴 했습니다. 많이 늦긴 했습니다만 저도 정말 궁금한 모델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승을 했는데, 기존의 308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408이 되면서 패키징이 많이 커지고 해가지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졌죠. 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진 건 맞긴 한데 그 푸조만의 그 특별한 독특한 그 매력이 좀 많이 감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뭐 4,700이면 국산차 기준으로는 뭐 모든 것을 갖춘 소렌토 하이브리드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정도로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좀 총체적인 난국이긴 하네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예. 푸조가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그런 자동차였던 시절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지만 유럽 현지에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특히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패키징이기도 하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아쉬움을 많이 뒤로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